윤석열 독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네. 윤석열이 그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언론에 대해서 이 능동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뭐 친한 검찰 출입할 때 얼굴이 익은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오면은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매우 수동태의 답변을 했는데, 이번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자, 내일이 5월 18일, 네, 민주항쟁, 그 광주 민주항쟁 21주년입니다. 자, 저는 이 광주에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해마다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기념식도 보고 이러면서 정말 제가 그 갈 때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지만 또 기념식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바위덩이를 제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그대로, 즉 이 군부가 독재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군부에 대해서 한 거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조갑재 선생님도 그 당시에 국제신문에 기자로 있다가 내가 광주를 취재를 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광주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얘기해요. 민주화 항쟁 맞다. 그러나 시민이 무기를 탈취를 먼저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무기를 가지고 저항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점에서 평화적인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은 비극이 일어났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다치고 참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가슴 아파하면서 기념식도 하고 또 광주 이 민주화 항쟁에 이른바 희생자들에게 국가에서 배상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념식을 갈 때마다 너무나 그 당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꿋꿋하고 의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우리 모두의 슬픔이다. 대한민국의 모두의 슬픔이다.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딱 보게 되면은 가해자와 이 피해자가 딱 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로서 이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소녀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 거기다가 그냥 막 그 따발총 소리가 나면서 막 피가 막 뿌려지고 막 그걸 보면 저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거를 우리의 모든 슬픔으로써 아물고 상처를 보듬어가면서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선수가 이 광주 민주화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와 독재에 항거한 민주적 투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이 5.18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써먹고 버린다. 그러므로 5.18은 권력의 남용에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민주화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윤석열의 생각이고 굉장히 많이 다듬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가 이런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호남에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다, 뭐 낮다 이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 호남을 갈라파고스처럼 분리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호남에서 박정희 대통령 압도적으로 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렸죠. 자, 이제는 그 상상이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수가 이 포용의 정신으로 그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왜 저기는 전라남도 공화국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나쁜 게 누구냐면 이낙연처럼 호남에서
자기가 광주의 아들이라는 걸 잠시 잊고 뭐 사면이란 얘기를 꺼냈는데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로 나쁜 행위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윤석열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현재 진행형이다. 독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5월 민주화 항쟁이 그 당시에 군부 독재에 항거하라는 거면은 지금 5.18의 정신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 항거를 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저는 이 점에 더 큰 말하자면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많이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심정, 뭐 상황 이게 막 얽히죠. 여러분의 이 생각이. 네. 자, 이 루키루님께서 국가 인재다운 필력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백만님 지금의 시대는 진보 독재, 민주 독재, 좌파 독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투사님 윤희 문을 들이박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우리 별이님께서 윤석열의 촌철살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몽실언니님 DJ 때 이수성 총리의 동생 이수인이 당선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수인 씨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출신만 경상도지 그 당시에는 DJ가 이제 공천을 해준 거였죠.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레시드라님은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호남 사람들 스스로가 5.18을 그들만의 성역으로 만들었죠. 5.18을 전 국민 항쟁으로 만들려면 배상 수혜자들도 투명하게 점검하고 진영 논리에 앞서서 전 국민을 아울러야죠. 그렇습니다. 참 귀한 의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33%, 그 다음에 이재명이 26.5% 우차 범위를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이 앞선 지지율도 있지만은 네, 윤석열이 거의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레나 이 지지율을 보니까 윤석열이 49.0, 그 다음에 이재명이 41.7입니다. 참 오차 범위는 넘어섰습니다만 이 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이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쫙 올라갈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민주당 경선에서 9월에 경선을 열어가지고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쫙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북한에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윤석열을 마구마구 비난하면서 이 김종인이가 별의 순간이 이제 다가올 거다. 김종인이 그랬죠. 5월 달이면은 윤석열이 자기가 말하자면은 이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거고 윤석열의 별의 순간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힘에 말하자면은 이 전당대회에서 당을 누가 이끌 것인가 이걸 보고 나서 자기 입장을 밝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민이 깊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윤석열은 별똥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핑 하고 떨어질 거다. 자,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윤석열이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실 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막 난리를 치는 후보는 무시할 수 없는 후보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주변에도요 간첩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명함만 주지 않았지 저 사람 간첩 같아. 간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간첩을 잡습니까? 아니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인데 누가 간첩을 잡겠냐고요. 박지원이는 정은이하고 여정이한테 잘 보이는 것밖에 이 머릿속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보다도 아마도 더 세심하게 막 북한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별똥별이다
이렇게 윤석열을 표현을 한 거 보면 윤석열이 별은 별인가 봅니다.